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은 12지 중 용에 해당하는 해로 오행에서는 푸른색 나무를 의미하는 을이 더해져 청룡의 해, 즉 을사년으로 불립니다. 청룡은 동양 문화에서 강력한 에너지와 상승운을 상징하며 새로운 기운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특히 2025년은 변화와 도약의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평가됩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체된 흐름이 움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시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청룡은 전통적으로 권위 부활성장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용이 하늘로 치솟는 이미지처럼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나 기회가 표면으로 떠오르기 쉬운 해입니다. 특히 을의 기운은 새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에 비유되며 작은 시작이 크게 성장하는 토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5년은 작은 시도라도 꾸준히 밀고 나가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시작은 쉬워도 중간에 기운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욕심보다는 꾸준함과 전략적 시각이 중요합니다. 둘째, 오행 관점에서 2025년의 핵심 기운은 목의 성장과 화의 확장입니다. 용의 해는 기본적으로 활동성과 추진력이 강한데 여기에 목의 부드러운 성장 에너지가 더해지면 협력, 소통, 창의력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산은 불의 기운이 함께하여 기술 미디어 창작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예술 콘텐츠 창업 IT 기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선한 아이디어, AI와 인간의 협업, 개인 브랜드의 성장 등이 두드러질 수 있는 해입니다. 셋째로 청룡의 해는 명예 리더십 도전 정신이 강해지므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표현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지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려는 욕구도 커집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 변화, 이직, 창업,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룡의 에너지는 지나치면 충동 경쟁 고집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과도한 확신이나 무리한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은 기회가 큰 만큼 위험도 함께 존재하므로 균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넷째, 감정적으로는 결단력과 직관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입니다. 용의 기운은 옳다고 판단하면 단숨에 움직이는 속성이 있어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과감하게 선택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정 기복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조급하게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솔직함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설적 표현으로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부드러운 소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룡의 해는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는 큰 흐름 속에 있으며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표를 다시 정비하기 좋은 시기이고 그동안 망설였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에도 적기입니다. 2025년은 결국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한 단계 더 성장하려는 사람에게 크게 열려있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룡의 해도 어느덧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돌이켜보면 올해는 유난히 변화가 많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흔들린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시기야말로 특별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한 해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은 2025년의 기운이 마무리되고 2026년의 흐름이 서서히 들어오는 과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한 달 동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이 주제로 깊이 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만 잘 피하셔도 올해 남은 기간이 훨씬 편안해지고 내년의 흐름은 더 밝고 탄탄하게 열리게 됩니다. 편안하게 하지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연말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단순히 달력이 바뀌는 시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의 교차점입니다. 2025년은 갑진년, 즉 푸른 청룡의 해라고 부릅니다. 청룡은 고대 동양에서 성장, 도약, 기회, 혁신, 확장, 이런 의미를 가진 상징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청룡은 매우 예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기회와 성공을 상징하는 만큼 흔들림과 변동성도 크게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누군가는 새롭고 큰 기회를 잡았을 것이고 누군가는 예상하지 못한 변화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룡의 기운은 확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감정도 크게 보이고 작은 사건도 과하게 느껴지고 작은 흔들림도 크게 번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런 해입니다. 그럼 그런 해의 마지막 한 달은 어떨까요? 그 에너지가 모여서 압축되는 시기입니다. 일종의 정산 기간이라고 할까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 해결되지 않은 관계, 정리하지 못한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연말의 흐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하는 선택은 올해뿐 아니라 내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룡의 해의 마지막 한 달은 정리의 힘이 매우 강해진다는 점입니다. 정리하지 않은 감정은 더 크게 느껴지고 정리하지 않은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정리하지 않은 습관이나 불안은 내년에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결정, 말, 소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번 감정적으로 결정 내리기. 여러분, 연말에는 유난히 감정이 크게 움직입니다. 한 해 동안 쌓였던 피로, 올해에 대한 아쉬움,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주변 분위기까지 모두 합쳐지면 사람의 판단력이 평소보다 훨씬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 청룡의 확대 에너지가 더해지면 작은 감정이 큰 감정처럼 느껴지고 이 감정으로 내린 결정이 실제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평소에는 그냥 기분이 안 좋네 하고 지나갈 일을 이 시기에는 이 관계는 끝내야 하나? 이 직장 도저히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성향 때문이 아닙니다. 연말의 기운 자체가 그런 감정을 증폭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을 해버리면 내년까지 그 여파가 이어집니다. 12월에는 이상하게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할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조급함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건 착시입니다. 12월 31일 밤에서 1월 1일 새벽으로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같은 사람이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내린 작은 결정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번집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퇴사해버리는 경우, 다니던 과정이나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경우, 인간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경우,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아무 준비 없이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경우, 이런 행동은 청룡의 기운이 강한 이 시기엔 특히 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착시 때문에 연말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결정은 최소 하루 보류, 가능하면 3일 보류 추천. 감정이 강할 때 내린 결정을 진짜 결정으로 보지 말기. 큰 변화는 연초로 미루기. 연말에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고의 전략. 이것만 지켜도 내년이 훨씬 안정적인 흐름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연말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바로 말로 갈등을 키우는 것입니다. 올해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은 언어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평소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왜 이 시기엔 갈등이 크게 번질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모두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은 누구에게나 바쁘고 지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죠. 두 번째, 청룡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청룡은 언어, 의사소통, 메시지의 기운을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작은 말다툼도 크게 느껴지고 오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말의 갈등은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작은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평소 신경 쓰이던 동료의 말이 유난히 거슬리거나 친구의 가벼운 말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배우자와의 작은 오해가 크게 확대되거나 심지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은 말도 연말에는 상처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을 날카롭게 해버리면 정말 불필요한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갈등이 더 위험한 이유는 첫째, 연말의 관계는 내년의 관계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12월에 틀어진 관계는 연초에 바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새해 분위기도 있고 서로 먼저 다가가기 어려워지죠. 둘째, 청룡의 확대 기운이 말의 영향력을 더 키웁니다. 말 한마디의 파장이 평소보다 훨씬 크게 번집니다. 셋째, 갈등이 오래 남습니다. 특히 올해의 마지막 감정 상태는 기록처럼 남아서 내년의 감정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은 평소보다 20% 부드럽게, 감정이 올라오면 대화 잠시 중단, 갈등이 보이면 하루 정도 거리두기, 연말이라 예민해져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기, 중요한 이야기는 연말보다 연초로 미루기. 이렇게만 해도 연말의 갈등을 거의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연말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소비하고 불필요하게 일을 벌리고 조급하게 무언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올해뿐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습관이기도 해요. 그런데 청룡의 해는 이런 행동이 특히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청룡의 기운은 올바른 방향의 확장은 도와주지만 잘못된 확장은 바로 손실로 이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연말 분위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연중 가장 과감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올해 너무 힘들었어. 나에게 보상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르는 지출은 대부분 후회가 되기 쉽습니다. 12월의 사람들은 올해 안에 정리해야 한다.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출도 행동도 확장도 과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의 큰 소비는 일단 보류가 기본입니다. 정말 필요한지 3일 규칙을 적용하세요. 투자는 충동이 아니라 계획일 때만 시작하세요. 올해 마무리는 해야 하는 만큼만 하세요. 내년의 기반은 지금 조용히 다져두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3가지 기억하시나요?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기, 말로 갈등 확대하지 않기, 과한 소비와 무리한 확장하지 않기. 이 3가지만 지켜도 올해의 흐름은 훨씬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고 내년은 훨씬 부드럽고 평화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청룡의 해는 움직임이 크고 변화가 많고 기회와 도전이 함께 오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한 달이 정리의 시간, 회복의 시간, 안정의 시간, 그리고 내년을 위한 차분한 준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